요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참 화제죠. 북미 대기업 회장님들과 치맥을 즐긴 뒤 한국에 GPU 26만 장을 선공급해줬고 엔비디아 주가도 연일 오르니 한마디로 호감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젠슨 황이 얼마 전에 정말 뜻밖의 회사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해서 화제가 됐어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노키아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노키아 맞아요. 아니, 망한 줄만 알았던 회사에 엔비디아가 왜 손을 내민 걸까요? 심지어 노키아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40% 가까이 오르고 10년 만에 최고점을 다시 찍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지옥에 떨어졌는데 살아서 돌아온 그런 거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 5분 경제에서는 몰락했던 핀란드의 휴대폰 제왕 노키아의 기적 같은 부활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노키아는 우리가 알던 그 휴대폰 회사가 전혀 아니거든요. 대신 AI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통신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먼저 AI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해볼게요. 챗 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수많은 서버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빛의 속도로 정보를 옮기는 광통신 기술이 필수란 말이죠. 그런데 노키아가 이 분야에서 그냥 좀 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술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최고의 발명 공장이었던 전설의 벨 연구소가 나와요. 노키아가 과거에 알카텔 루슨트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벨 연구소의 기술력을 통째로 흡수했거든요. 한마디로 족보가 다른 거죠. 최근에는 미국의 광통신 경쟁사였던 인피네라까지 인수하면서 중국의 화웨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 시장의 최강자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 장비는 보안 때문에 못 쓰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큰 시장에서 믿고 쓸 수 있는 기술력까지 증명된 대안이 사실상 노키아밖에 없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통신 6G입니다. 이 부분도 노키아가 갑자기 잘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들은 스마트폰 시대에 뒤처진 이후 5G의 회사에 명운을 걸고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리프샤크 같은 자체 개발 칩셋인데요. 이게 기존 칩보다 크기는 확 줄이고 전력 소모도 낮추면서 속도는 훨씬 빠른, 한마디로 기술력의 집약체 같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5G 시장에서 기술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인 6G 경쟁에서도 가장 앞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엔비디아가 파트너로 노키아를 콕 집은 것도 바로 이런 기술적 배경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노키아는 그 두뇌가 보낸 신호를 지연 없이 전달하는 초고속 통신망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그럼 대체 휴대폰만 만들다가 망했던 회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술들을 갖게 된 걸까요? 이 기적 같은 부활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노키아라는 회사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그 탄생부터 영광 그리고 몰락까지의 과정을 빠르게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키아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60년 전인 18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휴대폰을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핀란드의 한 강가에서 종이를 만들던 작은 제지 공장이었어요. 그러다 고무장화도 만들고 타이어도 만들고 또 전선 케이블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몸집을 불렸죠.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신하던 노키아는 1980년대에 드디어 운명처럼 통신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1990년대 다른 사업들을 전부 정리하고 오직 휴대폰에만 올인하는 승부수를 던지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튼튼한 내구성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노키아는 전세계 휴대폰 시장을 말 그대로 지배했습니다. 한때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었고 핀란드에서는 노키아가 국가 총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사실상 기업이 아니라 거의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영광은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 1등이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뒤늦게 내놓은 제품들은 시장의 외면을 받았죠. 특히 자체 OS였던 신비아는 앱 생태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결국 위기에 빠진 노키아의 구원투수로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CEO 스티븐 엘롭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와서 한 유명한 말이 "우리 플랫폼은 지금 불타고 있다 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었습니다. 당시 대세였던 구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자기 친정인 MS의 윈도우 폰 OS를 쓰기로 한 거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4년간 지켜온 세계 1위 자리도 뺏기고 결국 2014년 휴대폰 사업 전체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아넘기면서 핀란드의 신화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150년 역사의 제왕이 무너졌고 남은 건 잿더미 뿐이었어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바로 과거의 영광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들이 진짜 잘하는 단 하나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사업부가 팔려나간 2014년, 노키아에게 남은 건 B2B, 즉 기업들을 상대로 통신 장비를 판매하는 네트워크 사업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를 이끌던 새로운 CEO 라지브 수리가 회사의 운명을 건 결정을 내리죠. 바로 우리는 이제 5G에 올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표를 합니다. 경쟁사였던 프랑스의 알카텔 루순트를 무려 25조 원에 인수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니, 방금 주력 사업을 팔아넘긴 회사가 갑자기 25조 원짜리 쇼핑을 한다니 당시에는 다들 저 회사 정말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하고 혀를 찼죠. 하지만 진짜 노림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로 그 벨 연구소를 손에 넣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거죠. 20세기의 모든 혁신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곳의 기술력과 특허를 통째로 흡수해서 5G 시대의 기술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으면 바로 대박이 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5G 시대는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열렸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성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R&D에 돈 그만 쓰고 배당금이나 달라고 난리였고 설상가상으로 다른 경쟁사들에게 시장 점유율까지 뺏기는 상황이 벌어졌죠. 결국 이 거대한 비전을 제시했던 CEO는 쓸쓸하게 물러나야 했습니다. 5G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그의 예측은 틀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그 예측은 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타도가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말이죠. 챗GPT가 등장하면서 AI 시대가 활짝 열리자 세상은 갑자기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센터와 초고속 통신망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노키아의 10년 전 투자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벨 연구소를 인수하며 쌓아둔 광통신 기술은 폭증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핵심이 되었고 5G에 올인하며 개발했던 리프샤크 칩셋 같은 기술력은 자연스럽게 6G 시대를 이끌 무기가 된 거죠.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왜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는지 그 그림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노키아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노키아의 몰락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효과인데요. 그 당시 노키아의 몰락은 그냥 회사 하나 망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핀란드 경제 전체가 휘청일 정도의 국가적인 재앙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대신 노키아에서 나온 수많은 최고급 인재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 창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앵그리버드나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유명 게임도 사실은 이 노키아 출신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비단 게임 산업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날 핀란드를 이끄는 IT, 보안, 친환경 기술 같은 첨단 분야의 뿌리에는 대부분 노키아의 DNA가 흐르고 있는 셈이죠. 결국 노키아라는 거대한 나무 하나에만 의존하던 핀란드의 기술 생태계가 수많은 강소기업들이 자라나는 건강한 숲으로 체질이 바뀐 셈이죠. 그리고 이런 튼튼한 토양이 있었기에 노키아 역시 긴 시간 동안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부활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지옥에서 돌아온 노키아, 16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변신해온 이 카멜레온 같은 기업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